오늘은 통계, 재테크와 관련된 통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재테크라는 거는 사실 이제 돈을 테크놀로지, 기술적으로 불린다 이런 뜻이죠.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불려나가는 그런 건데, 여기에 인생이라는 게 합쳐졌을 때 이게 이제 약간 재무설계 이렇게 돼요. 재무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재무설계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재무설계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통계라고 하지만 결국 재무설계 통계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생에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2018년 통계를 얘기하는 거고, 통계라는 것은 스태티스틱스 학문에 약간 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 금융도 숫자가 중요하죠. 통계도 숫자이기 때문에 금융과 통계는 굉장히 일치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첫째, 한국의 가계부채가 1530조.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10명 중에 한 4명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담보대출, 신용대출도 포함해서 1인당 한 8천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인 가족이면 평균적으로 3824, 2억 4천만 원의 가계대출이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현재 사망 나이는 기대 여명은 82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86세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저희들은 86세가 아니라 한 96세 정도 될 거고, 저희의 아래 세대는 106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라이프 스팬, 이 길이를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100세까지 준비해놨는데 110세까지 살면 굶어야 되잖아. 현재 우리나라의 은퇴 나이는 74세. 이것도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74세의 어르신들, 노인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한 33% 정도 돼요. 그러면 3분의 1이 일을 한다는 건데 3분의 2는 걱정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몸이 아파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노인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53명인데 중요한 거는 OECD 나라에서 어쨌든 자살률이 제일 높다. 빈곤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평균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65세 이상 전체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반, 얼마예요? 100만 원. 또 안 되는 사람이 47%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크다. 평균 주택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청약이 아니면 집을 돈 모아서 산다는 거는 사실 참 어려운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결혼자금인데 작년 통계로 보니까 남자가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이 50세, 60대 되신 분들을 강의하면서 실제로 물어봐요. 결혼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1억 5천 내외가 맞아요. 이건 서울이나 지방이나 관계없이. 여자들은 얼마 들어가냐면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합치면 한 2억 3, 4천 되고, 여기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전세자금이죠. 전세보증금. 어르신들의 지금 노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것, 돈 나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노후자금으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교육자금은 평균 1년에 1,000만 원이라 잡았을 때 4년에 4천만 원. 근데 교육자금은 사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할 때까지 학원을 다닌다거나 취업 준비하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이상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한 54%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빌린 경험이 있고 총 11조가 나갔는데 인당 한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대학생 중에서 학자금이 아닌 대출, 비학자금 대출이 지금 1조라는 거예요. 1조.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후에 월 한 200~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 정도가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을 받아요. 50%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받는 거야. 나머지 한 명은 없어. 연금이 없어. 근데 이 50%가 평균 얼마를 받냐면 52만 원을 받아요. 평균.
우리나라 국민 중에 2분의 1이 연금을 받는데 어르신 중에서 이 중에서 50만 원을 받으니까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4분의 1밖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것도 반만. 나머지는 그것도 없고.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은 250에 300만 원인데 전체 소득 상위 1분위에서 5분위까지 통틀어서 이 중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 소득 중에 한 13%? 사망 원인의 통계인데 1위가 암, 2위가 심장, 3위가 뇌혈관, 뭐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4위가 이제 자살. 그래서 이 1위가 암인데 그래서 암 보험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암 치료 비용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간암 같은 경우는 한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암마다 종류가 다르니까 그래서 암에 대한 진단금을 준비하실 때는 평균 5천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 창업할 때 평균 7,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회사를 퇴직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7,5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거 창업할 때는 평균 2억이고 버거킹이나 뭐 롯데리아 이런 거는 5억, 6억 정도 들어가죠. 문제는 창업을 해서 폐업하는 율이 3년 있다가 폐업하는 게 60%.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없어져요. 그러면 6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사업을 할 때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어요. 데스밸리. 3년에서 5년을 버티면 살고 못 버티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3년에서 5년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야 살 수 있다. 이거는 뭐 재밌는 내용 통계인데 은퇴자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1위가 여행이고 2위가 TV 시청이에요. TV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으니까 보는 거야. 그래서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의 TV를 3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 왜? 24시간 켜져 있으니까. TV가 금방 낡아져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청률 1위가 뭐였냐라고 제가 강의 중에 가끔 묻는데 답은 뭐냐면 가요 무대예요. 가요 무대. 생각지도 못했죠? 가요 무대가 월요일날 9시인가 하는데 그 9시에 주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시청하는 거야. 모든 시골에서. 그래서 시청률 1위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TV를 보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이고요. 한국의 GDP는 1,730조. 그러니까 GDP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생산 가능 소득인데 빚이 가계부채가 이 중에 95%다. 1,500조다. GDP의 100%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빚 갚는데 다 쓴다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한국의 통계를 마치겠습니다.